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히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조금 늦게 접속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눈 빠지게 기다렸던 분 1번 한번 눌러주시죠. 댓글창에 보고 싶었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또 비가 오다가 오후에 지금 방송 들어올 때 되니까 또 날이 좀 화창하게 좀 밝아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시네요. 구름샘님 1번 누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한 분만 아마 보고 싶었나 봅니다. 좋습니다.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빨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갭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고요. 기관은 코스닥 선물 매수 출발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주춤한 가운데 정유와 태양광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의 황사 관련주가 오늘 좀 올랐고요. 조선과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미디어, 로봇과 그리고 우주항공과 방산 등 테마군이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이 갭 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으로 일부 이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강세가 계속 지속됐고요. 이오테크닉스, TCK, KC텍,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솔브레인 등등 일부 소부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강세 주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방송 중에 댓글창에 나 반도체 어제 다 팔았어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잘 파신 건지 한번 내일 방송을 할 때 시장을 한번 보시죠라고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셨나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종목들이 소부장도 굉장히 좋았죠. 이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또 재차 경신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동반지수 상승 견인했고요. 종가 무렵까지 가니까 또 하이닉스도 힘을 내면서 반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9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4월 5일은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련된 이 흑자 전환,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유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다음 주 정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대감에 외국인이 금주 코스피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반도체와 함께 호실적 전망 지속되는 방산주 역시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났고요. CJ 역시 올리브영 매출 호조 영향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세포라인가요? 그 국내에 진출했던 해외 기업이 결국은 못 견디고 이제 출점을 끝내고 폐점을 하죠. 올리브영이 그만큼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근간에는 인디 브랜드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4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은 금리에 대한 경로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시장의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 호조 예상 업종에 자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미용기기, 미디어, 우주산업 등 실적 기대 업종 강세가 지속됐고요. 다만 외국인은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을 일부 좀 순매도 전환한 것이 살짝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조금 판 것이 아니냐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외에도 황사,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적인 미세먼지 관련된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가 됐고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 공개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도 오늘 일정 부분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유입되면서 강보합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긴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가 직수의 상방 압력을 높이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외에 특별한 모멘텀 부재로 전일 대비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은 조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PC 또 발표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2750선에서 상단이 제한되는 양상인데 아마 미국 시장이 하루 휴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 발표도 있고 휴장까지 겹쳐지니까 다소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350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단기 급등 인식에 1340원 중반대로 약간 주춤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역시 상승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됐고 SK하이닉스도 장 막판에 힘을 내면서 또 주가가 올라왔죠. 동반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를 단단하게 견조했고요. 의료 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과 DI 등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가 급등세가 역시 전개됐습니다. 반면 저 PBR 업종에서 차익모입이 출현되면서 보험과 증권 업종이 약세였고 특별한 상승 재료가 부족했던 섬유 의복과 건설 업종도 일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자금 유출이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이 일부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 CJ-ENM 상승하면서 방송 서비스가 강세였습니다. CJ-ENM을 잠깐 말씀드리면 넷마블 관련된 주가가 좀 좋으면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티빙 쪽에 이 프로야구 유료화 서비스 이후에 이 트래픽이 MAU가 상당히 좋은 트래픽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또 CJ-ENM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흐름들이 굉장히 오늘도 좋았죠.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등 급등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일부 급등 종목이 여전히 나왔고요. 반면 이제 HLB나 알테오젠 등 주가가 일부 하락하면서 제약 쪽에 약세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하락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업종도 약세가 일부 나오면서 일부 좀 코스닥 쪽이 조금 약세가 나타났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 1번 눌러주세요 했더니 1번 막 뜨니까 어떤 분이 뭔데 1번 뭐야 나도 1번 이렇게 누르는 분이 계시네요. 네, 뭐 그랬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방송 초두에 일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AI 생성 시장 확대에 따라서 역시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확실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역시 8만 전자 자리는 좀 확연하게 좀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 약간 주춤했던 하이닉스도 힘을 내면서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역시 시장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첫 번째 KB증권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AI 관련된 파트너십 관련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AI 관련해서 파트너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 추이를 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최근에 관심도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인데 지금 2019년 3월부터 해서 쭉 보니까 이렇게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역시 AI가 전반적으로 각 기업들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빅테크들도 역시 AI 파트너십을 가져간다는 것이 역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IB들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죠. AI 쪽의 합종 연획이 가속화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연합에 이어서 애플은 또 아이폰에 구글 제미나이 AI 탑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애플이 구글 걸 쓴다고? 이게 시장에서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림 아닙니까? 애플이 구글 걸 거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들었는데 워낙 애플도 지금 급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지금 상당히 좀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모습이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구글, 인텔, 퀄컴이 AI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재단을 구축했다. 이게 이제 UXL이라는 소프트웨어 재단을 구축했고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인텔 등과 함께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면서 생태계 구축에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약간의 경계를 좀 허무는 모습도 역시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향후에 이제 AI 서비스가 역시 우리가 스마트폰만 이야기되는 건 아니죠. PC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자율주행도 들어갈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그리고 가전, 이쪽도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헬스케어 쪽도 한다지 않습니까? AI 관련된 쪽으로.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로봇까지 한다고 하니까 역시 이제 산업 쪽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뭐 AI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를 이야기되면 어젠가요? 지금 3월 28일 어제 기준으로 지금 AI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 갤럭시 S 시리즈가 쓰게 되면 이렇게 서클 서치인가요? 그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화면 속에서 이렇게 서클 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밑으로 구글 쪽에서 검색이 돼서 쫙 뜨는 이런 기능이 있죠. 그게 전작인 뭐 S23이나 그다음에 폴더 아마 5 시리즈 쪽으로 아마 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폴드폰 5를 쓰고 있는데 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도 이렇게 서클 투 서치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까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층 바로 전작을 제가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고요. 이렇게 어떤 자동차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치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가 바로 딱 서칭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편의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AI 기능들이.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까지 역시나 이제 확대될 거고요. 그리고 연일 화두인 AI 합종 연행이 이제 AI 플랫폼에 탑재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학습이라든지 추론을 위한 AI 가속기 도입 등이 선제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AI 플랫폼 서비스 품질 향상, 그러니까 머신 러닝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업자들의 연합 전선 구축이 굉장히 더 급속하게 가속도를 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드리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에 대해서 KB증권이 추정을 한 것인데 아마 이게 옴디아 자료를 KB증권에서 추정 자료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거의 한 6천억 달러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니까 이거 보시면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 가까이 간다는 거죠. 2032년도까지 엄청난 이제 시장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24년부터 글로벌 AI 시장이 각 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AI 시대의 모델을 구현하는 비용보다는 이제는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여부가 훨씬 중요하고요. HBM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메타도 마찬가지고 지금 칩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비용보다는 지금 본인들이 필요한 시점에 칩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쪽에 역시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KB증권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나 가온칩스 등과 관련된 AI 반도체 제조사들 관련주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종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좀 이게 너도 나도 막 오르니까 약간 좀 두렵기도 해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거침없이 연속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변곡점이 또 생기면 또 상당히 좀 두드러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 좀 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아지는데 최근에 아마 SK증권이었나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약간 이제 전공정단으로 좀 보자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DRAM 쪽에 메모리 쪽에 캐펙스 정상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나 부품 쪽으로 종공정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부 최근에 소재단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키 맞추기로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은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산업 생산이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서 넉 달 연속세 증가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타난 것도 보였고요. 특히 반도체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업이 4.8%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운송 장비도 23.8% 그리고 기계류도 6% 전월 대비 증가를 하면서 통계청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제조용 기계 투자와 그리고 선박 등의 운송 장비 투자가 증가했다라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역시 PSK, 퀄리타스 반도체, 원익 IPS, 에이펙트, 이오테크닉스 등등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트렌드 포스 자료인데요. 2분기 낸드 가격이 1분기보다 13에서 18% 상승 예상을 합니다. 지금 최근 자료를 본다면 DRAM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흐름일 거고 낸드가 쫓아가는 흐름일 텐데요. 아무래도 재고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본다면 아마 DRAM 쪽이 좀 빠를 것 같고 낸드가 그 다음 뒤로 따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 표를 중심으로 본다면
아, 1분기에는 23에서 28% 오른 낸드 가격이 2분기에는 13에서 18%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2년 이상 최근에 낸드 가격이 하락하다가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낸드가 상승 전환했고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올해 1분기보다 낸드 가동률이 조금은 뭐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공급업체들이 보수적인 생산 전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가격이 갑자기 또 급락하거나 꺾이는 부분이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2분기 낸드 구매가 소폭 줄어들더라도 아마 재고 감소와 감산 영향 때문에 전체 시장의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트렌드 포스 쪽에서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낸드까지 좋아지면 뭐 디램은 당연히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부분들이 상당히 올해 아마 연간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증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그라인딩, 웨이퍼 절단, 그 다음에 뭐 등등 인터커넥션, 폴, 뭐 몰딩, 그 다음에 마킹, 뭐 마운팅, 싱글레이션 등등 관련된 이 장비, 그 다음에 소재단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해외 종목들과 더불어서 국내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퍼 절단에 뭐 이오테크닉스는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다이, 어태치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 등등 이렇게 각각 표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도식화해 있는 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시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 제 원고 자료가 그대로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내 자료실에 댓글창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잘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글씨체를 좀 키워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청 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오늘 아마 시내 자료실에 아마 글자체라든지 크기도 아마 좀 키워서 아마 자료가 올라가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신경을 썼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니케이 신문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외 쪽 자료인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니케이 쪽에서 역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H200을 이제 출하하기 시작했다라고 외신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처리 능력 향상에 대한 이슈가 오늘 또 니케이 신문을 통해서 외신에서 이제 분석이 됐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가 27일부터 GPU H200 출하를 시작했다고 이제 발표했다고 니케이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현재의 주력인 H100의 성능을 당연히 웃돌겠죠. 그래서 최신 AI 반도체를 잇따라서 투입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H200은 H100에 비해서 생성 AI가 응답을 하는 이끄는 처리 속도가 최대 45%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H100은 IT 대기업들이 보통 생성 AI 학습에 사용되는 주력 반도체로 쓰였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아마 새로운 신제품들이 결국은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고 결국 그 다음에 다음 반도체는 뭡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또 B200을 또 연내에 투입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마 H200보다 더욱 신형 GPU가 되는 것이고 B200과 CPU를 조합한 신제품을 최신 거대 언어 모델에 또 사용하면 처리 능력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약 30배까지 처리 능력이 늘어난다고 보니까 엄청난 이제 속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국의 옴디아에 따르면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22년에 약 80% 정도였는데 이제는 AMD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쟁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NPU나 ASIC 등과 같은 약간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 부분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목을 한다면 결국 글쎄요,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형 반도체를 턴키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글쎄 장점일까요? 예, 계약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독주도 좀 더 이어지겠죠. HBM 쪽에서 수율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아직은 하이닉스 쪽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드릴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AI용 전력 증가를 수혜 예상 기업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봤던 회사들이죠. 뭐 전력기기 쪽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 전선, 뭐 에너지 관련 주식들인데 원전 쪽도 여러 가지 에너지 쪽에서 역시 AI 확산 테마로 됐죠. 근데 전력기기 변압기 쪽인가요? 이쪽은 살짝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종가 무릎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좋았다가 오후장 되면서 살짝 이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또는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건지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였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는 이 정도 드려봤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셀 업체도 좀 안 좋았고 양극재도 좀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2.25% 하락했고요. 리비안도 이제 마이너스로 빠졌고 루시드 그룹도 4% 정도 이제 빠졌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이제 뭐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좀 이야기될 정도로 최근에 좀 피스커 관련된 파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이제 주가가 너무 낮은 뭐 종목들 그리고 일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파산이나 나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기간을 좀 지나고 난다면 구조조정 이후에 살아남는 뭐 테스라 등은 필두로 한 그 나머지 살아남는 회사들은 결국 나중에 승자 독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테슬라도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일부 IB들이 이야기를 속속하고 있는데요. 일부 모델의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약진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아마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아마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또 이익은 더 빠졌죠.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이 좀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비아디는 많이 팔고는 있지만 이익이 훼손되고 있고 테슬라는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국면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어려운데 하물며 피스커 등을 포함한 나머지 이 하위단에 있는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굉장히 뭐 진짜 정말 죽을 맛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글로벌 IB 번스타인이 올해 1분기 테슬라 영업 여건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테슬라의 높은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동차 섹터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150에서 $120로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한번 이 번스타인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오. 그 다음 사진은 그러면 번스타인만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느냐? 자, HSBC 쪽입니다. HSBC 쪽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테슬라 관련해서 이 다양한 요인들이 투자자들을 테슬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뭐 FS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인기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 가지고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 중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HSBC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SBC가 최대 감심사는 여전히 컨셉트카의 상용화 시기이긴 하지만 물량 성장 둔화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투자율 하향을 하고 목표가는 $143를 유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큰 폭의 가격 인하와 물량 감소를 반영해서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매도 하향 조정이죠. 그래서 HSBC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쪽은 웨드부시입니다. 웨드부시가 테슬라 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웨드부시는 좀 나은 편이에요. 지금 테슬라의 악몽 같은 분기고 수요 문제에 완벽한 폭풍이 불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테슬라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본 것만큼 부정적입니다. 이 격동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갈림길의 시간 그렇지 않다면 더 어두운 날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목표 주가를 $300 정도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웨드부시는 좀 양반인 편이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는 도이치입니다. 도이치 쪽에서는 테슬라 쪽을 우리는 연간 배송 추정치를 190만 대까지 낮췄습니다. 이게 연간 아마 배송이 200만 대 훨씬 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간 배송 추정치를 190만 대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도이치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성장에 불과하고 물량과 수익에 대한 우려는 특히 25년 수익에 대한 의미 있는 하방 위험을 고려했을 때 주식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이 도이치뱅크까지 냈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레드번이라는 쪽에서 이제 이 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이게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는 모델들이 내리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드번 쪽에서는 물량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낮은 성장률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16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가 실망의 위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쪽으로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1분기에 여전히 덮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분석 보고서는 언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번스타인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뭘까요? 네. 21.59. 이게 뭘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등 생산하는 중국의 전자업체 샤오미가 전기차를 직접 생산했습니다. 야, 샤오미가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 만들 때도 뭐 대륙의 실수다 어쩌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전기차까지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띄워들었던 21.59라는 이 숫자는 그들이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21만 5,900위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샤오미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해서 이렇게 28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워드리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와 있는 샤오미 전기차 제품입니다. 가격이 원화로 3,900만 원 정도 되죠. 네,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올라왔고요. 근데 재밌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자세히 보시면 배송비가 1,700만 원입니다. 배송비가 1,700만 원. 재밌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원래 공짜 아니었어요? 배송비가? 3,900만 원짜리 전기차 팔면서 배송비는 1,700만 원입니다. 재밌어서 한번 가봐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 샤오미가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가격으로 이제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게 나온 거고요. 높게는 5,570만 원짜리도 있긴 합니다. 모델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 27분 만에 5만 대 넘는 주문을 받았다 밝혔고요. 일부 중국 매체들이 28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30분도 안 됐는데 5만 대 주문을 받았다는 거죠. 샤오미 제품이. 그래서 최근에 비아디가 테슬라를 꺾고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올라서고 있는데 샤오미까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것도 값싼 전기차를 저렇게 내다 보니까 전기차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점점 내려가야지만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은 기존 모델도 내리고 새로운 또 저가 모델을 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조금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소 조금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섹터 가운데 쪽에 약간의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연 하나 띄워드릴까요? 중국산 자동차 수출 대수입니다. 중국 쪽 내부의 내수 쪽의 전기차 이미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벌써 중국은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특히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점유율이 23년 19.5%에서 올해는 25.3%까지로 중국산이 유럽 쪽으로 나갈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무려 0.4% 정도밖에는 비율이 안 됐어요. 점유율이. 근데 벌써 올해 기준 25%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 장악을 할 것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수출 대수도 지금 23년 기준으로 491만 대까지 팔았으니까 엄청난 물량을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글로벌로 나간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 쪽을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뭐랄까 굉장히 좀 견제를 하고 있죠. 그게 밑에 보시는 그 사진인데 결국은 유럽이나 중국도 이제는 중국산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일부 이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도 옐런 의장이 어제 말을 했잖아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덤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에 대한 왜곡이 있다라고 이제 견제를 해서 사실 어제도 이제 일부 신재생이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관해서 오늘 이제 코멘트를 하나증권에서 내긴 했는데요. 1분기 실적 바닥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4분기 원재료 매입 금액이 각각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7%와 마이너스 16%를 감소했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양극재 매입 단가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8% 하락했음을 감안한다면 매입 물량은 약 40% 정도 감소한 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원재료 매입 물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4분기 배터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오히려 각각 19%와 4%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분기는 약간 플랫하게 그리고 2분기부터는 약 10% 이상의 출하가
증가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메이커들의 양극재 재고는 1분기 중에 바닥을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살만한 이슈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양극재 수출 중량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최근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이제 증가하는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역시 점진적인 개선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에 전구체 등의 원재료 매입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이제 그걸 반증하는 어떤 증거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LG화학은 전구체 원재료 매입 물량이 LG화학은 4분기에 152% 늘었고요. 에코프로 BM도 79%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Q 물량의 증가를 예상케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시장의 성장성이 중요하면서 1분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5개 분기 만에 QOQ 전분기 대비 증액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번에 1분기, 2분기 넘어가는 구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유효하다고 평가는 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자면 이 하반기 높아진 어떤 수준의 실적 눈높이가 조금은 이제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아주 연속적인 이런 주가의 상승보다는 다소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자, 이 정도로 좀 보수적인 관점도 일부 내기도 했습니다. 네, 2차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운입니다. 어제 최근에 2, 3일 전에 이제 볼티모어항 관련된 키 브릿지 쪽에 이제 붕괴가 되면서 물동량, 물류 쪽에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별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해서도 역시 오늘 페노션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해운주가 또 일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페노션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 EPS 추정치를 각각 7%와 6%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중국 내 철광석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을 감안해서 운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BDI, 그러니까 발틱 드라이 인덱스 관련된 쪽인데요. 역시 보시면 최근에 꽤 올라왔습니다. 아주 짙게 보이는 푸른색이 BDI고요. 그 다음에 옅게 보이는 푸른색이 BC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꽤 그래도 반등을 준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도 꽤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1분기 이러한 BDI 강세가 중국의 철광석 항구 재고 확충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BDI가 꽤 올라왔는데 3월 21일 기준 해당 재고는 1억 4,400만 톤 정도 전년비 5.6%까지 증가하면서 단기 재고 확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분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좀 띄워드릴까요? 보시면은 중국의 철광석 항구 재고 추이인데, 이게 연간별로 각 분기별 이 재고 추이를 쭉 나타냈는데, 24년 현재 기준 왼쪽에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선. 그게 이제 2분기 초까지 보이는 이렇게 빨간 선인데, 이렇게 보시면 중국의 철광석 항구 재고 추이가 굉장히 높게 빨갛게 올라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H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지금 최근에 BDI 강세가 이렇게 중국의 철광석 항구 쪽의 재고 확충이 일어났기 때문에 BDI가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해당 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찼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멘텀은 어느 정도 조금은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철광석 선물 가격은 연초 톤당 142달러에서 110달러로 25% 하락하는 등 철강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서 철광석 재고 확충이 마무리되고 있고 단기 수요 둔화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노션 등등을 포함해서 약간 EPS나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흥화해운이나 대한해운 등 일부 해운 관련주들이 약간 조정세를 보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가 볼티모어항 관련된 이슈는 CNN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볼티모어항 관련된 운영 재개가 5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요.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교량 잔해 제거 등을 위해서 크레인을 싣는 대규모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고, 이날 오후 항구에 또 도착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고, 또 볼티모어항 말고도 다른 항구를 통해서 충분히 견적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운임을 또 물류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있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철도 관련주들이 또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페노션도 해운주도 이렇게
뭐 급등각이 좀 나오긴 않다. 근데 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물류 쪽에 문제가 생기면 하반기 또 인플레 문제 때문에 또 그 금리 인하 경로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하는 것은 더 좀 그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또 다행인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애플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제 오늘 그 OLED가 또 이야기됐죠. 그래서 먼저 사진을 좀 띄워드릴까요? 사진 띄워드리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애플 쪽이 이제 5월 달에 5월 초 정도에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출시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아마 아이패드 에어에는 아마 12.9인치 정도의 화면 옵션이 추가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LED가 들어간 아이패드가 최초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OLED 시장이 뭐 장비와 소재주들이 이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 사진 좀 띄워드릴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이게 애플의 아이패드 세일즈입니다. 이게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나 보이는데요. 20년, 21년 넘어가면서 21년도에 아마 판매 피크를 찍었죠. 팬데믹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 뒤에 약간 슬로우하게 좀 빠지고 있죠. 아이패드가. 당연히 21년도에 워낙 많이 팔았죠.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니까 IT 기기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지금 약간 슬로우 다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플은 약 18개월간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이패드 역사상 가장 긴 신제품 공격기를 거쳤고요. 당초 애플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신제품 출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소프트웨어 작업이 다소 좀 시간이 더 걸리면서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5월 초 정도에는 OLED가 탑재된 아이패드가 최초로 나온다. 그래서 OLED 시장의 장비나 소재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원익 IPS나 ICD, 동아일텍, 아이컴포넌트, 한솔케미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IT OLED 관련된 예상 타임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OLED 관련 쪽을 한번 스타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건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국 황사 영향 때문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봄이면 이 황사 관련된 이슈가 늘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으로 치솟을 것으로 아마 전망됐던 위기 경보가 있었죠.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충남의 황사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황사 영향은 토요일인 30일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내일 날씨 좋은데 아마 또 외부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황사 영향이 있으니까 마스크라든지 좀 꼼꼼하게 챙겨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절적인 뭐 테마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마스크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이 좀 주가들이 또 올라왔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과 엔비디아가 손잡고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해졌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개방형 기술 혁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올해 하반기 스팟 RL 리서치 키트를 출시할 예정으로 스팟 RL 리서치 키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AI 연구소 그리고 엔비디아 간 협력 성과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사진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이게 우리가 예전에 뭐 보핏도 있고 대충 이제 입는 거잖아요. 이게 뭐 팔도 끼고 이렇게 다리도 끼고 있는데 이게 약간 에어로빅 하는데 쓰는 비슷한 뭐 그런 쪽으로도 쓰이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행 관련된 약간의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도 이것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더 확장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엔 헬스케어 그러니까 에어로빅이라든지 운동 쪽으로 아마 형성해서 이것을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광고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젊은 남녀들이 이걸 입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라든지 에어로빅 관련된 이렇게 활동,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보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노소가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걸 봐서는 아마 약간 뭐 운동 쪽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AI 관련된 뭐 XR이나 VR 기기 끼고 그 아마 기기 속에서 아마 트레이너가 하는 모습들 따라가면서 보핏을 입고 이런 것들을 또 에어로빅이나 헬스케어 쪽 이렇게 아마 그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면 짐들은 아마 운동하는 짐들은 문 닫을 곳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쪽으로 아마 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마 새롭게
분석이 되면서 AI가 아마 우리가 침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쪽에 성과물이 엔비디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삼성이나 LG전자 등이 각각 AI 관련된 새로운 제품으로 로봇 관련 쪽으로 역시 이야기하고 있어서 M&A도 역시 할 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모멘텀들은 역시 지속적으로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아마존이 약 20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추진 소식에 일부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중요성이 역시 커지고 있고요. 세계 1위 클라우드 업체죠.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향후 15년간 이 데이터 센터에 약 1,500억 달러, 약 202조 5천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 이제 뭐가 또 필요합니까? 토지도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게 전기죠. 그래서 이 변압기나 전선 관련주가 역시 좀 약간 쉬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WS의 부동산 보유량은 2020년 이후 현재 2배로 증가했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토지와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버지니아 북부와 오리건주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미시시피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의 새로운 지역에 진출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이오링크, 솔트웨어, 젠백스 링크, 더존비존, 링렉트 등의 일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통합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한편 이제 KN솔이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이야기된다라고 하면서 아마존 관련된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KN솔이 주가가 움직였는데 사실 KN솔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고요. 이게 유통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GST가 기술을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낸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GST가 이제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KN솔은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이런 그 협력업체로서 아마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련주로서 굳이 말은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침없이 왔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방송 마치고요. 3월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연휴를 또 맞이하면서 아주 따뜻한 연휴를 보내시고 저는 4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